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땅짓고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이제 땅짓고 세무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그 중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짓고 씨의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주택을 한 채 배우자와 공동으로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두 가지 방법 중에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줬죠. 그게 어떤 거죠? 비과세라는 혜택입니다. 그럼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에서 양도세처럼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혜택은 주택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이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이 적용됩니다. 당초에는 이게 6억 원에다가 3억 원을 얹어서 9억 원이 적용됐는데,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가지고 6억 원에다 5억 원을 상향 조정해서 지금 11억 원을 적용하고 있고, 두 번째 혜택은 세액공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내야 될 세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오랫동안 이 주택을 보유했거나 아니면은 소유자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부터 해가지고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이제 빼주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입니다.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었을 때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40%, 50% 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즉 나이도 많고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은 최대 두 개를 합하면 90%까지 공제가 되는데, 현재 법으로는 한도액을 80%로 정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종부세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아가지고 최대 80%까지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만 내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가 가히 적지 않은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론적 내용이었고, 오늘 주제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두 가지 방식 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짓고 고민남이 이렇게 그 질문을 준 게, 그럼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크게 부부 중 1인을 단독 명의로 해가지고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각각 지분별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아까 종합부동산세를 두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개념하고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공동으로 5대5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왜? 1세대 1주택자는 1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 11억 원 하고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6억 원을 차감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도 1세대 1주택자인데 왜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고 구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항의 때문에 이제 이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 제도가 신설됐고 올해부터 이제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원칙은 부부 개인별로 6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받아 가지고 6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번에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 제도로 인해 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 주택을 소유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 봐가지고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을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지분별로 6억 원씩 안분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액 공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세액 공제 때문에 산출세액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더 높게 나오지만 세액 공제가 커가지고 최종 납부할 세액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 제도를 두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특례가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5대5로 나누면은 본인에게 떨어지는 주택 공시가격은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내가 12억 원이 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11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받고 세액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죠?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방법을 선택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자 한다 하면은 우리가 고령자 세액공제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때문에 납세 의무자를 둘 중에 한 명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선정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정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그렇죠? 고령자 세액공제 때문에 그렇죠. 만약 나이가 동일하다. 그럼 어떤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배우자한테 남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대5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보유기간을 따지면은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남편이 나이가 많다고 하면은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부인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했었을 때 각각 세금을 계산해 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요즘 포털 사이트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모의 계산기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검색을 치면은 많은 계산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쉽게는 홈택스에 가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기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셀리몬이라는 유료 사이트로 이용되는 건데 셀리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 거의 예상 종합부동산세도 산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종부세 부담액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별을 하면은 내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 의무 특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나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진 않고 1주택자 방식이 유리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내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식은 과세관청에서 구비해 놓고 있고요. 그러면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가지고 또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고 한번 신청하면은 추가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이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고, 나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각각 지분별로 이렇게 과세 방식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변동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은 다시 원칙적인 방법, 즉 지분별 과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종부세를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실제 사례를 갖고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 중에 어떤 게 세금이 더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1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공동 명의로 50대 50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65세고 부인은 60세입니다. 2001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은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15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가면은 20억 원을 50대 50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주택 공시가격 합은 10억 원이 되고 과세 기준 금액은 6억 원이 적용되겠죠? 그러면은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은 4억 원이 발생합니다. 이 4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산정해 보면은 152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부세를 낼 때는 종부세 말고도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의 20%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개인당 183만 3,600원을 종부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 동일하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두 분의 종부세 부담액을 합계를 내보면은 366만 7,200원입니다. 근데 이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 과세 방식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주택 공시가격 20억 원을 갖고 남편이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금이 6억 원이 차감되는 게 아니고 11억 원이 차감됩니다. 그러면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은 9억 원이 됩니다. 그럼 산출세액이 520만 8천 원이 나와요. 아까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뭐가 있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까지 차감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1주택자 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 가지고 124만 9,920원이 나옵니다. 그럼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한 240만 원 정도 더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여러 채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용될 여지는 없고요. 딱 한 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분들은 개인별 과세 방식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고, 세금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먼저 산정을 해보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그 신고 기간, 그러니까 9월 말까지입니다. 그때 별도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게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할 건지는 나이하고 그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미리 세액을 산정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올해부터 이제 새로 적용되는 특례제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